이제 보이스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몇 명이나 들어올지. 자, 오늘 보이스룸 시작했습니다. 음, 몇 분이나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아라님. 보이스룸에서 뵙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다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들어오고 계신데요. 자, 오늘 뭔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양극화, 양극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인사를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이 제가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진행하면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제가 이게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잘 나간다 생각이 드시면, 어,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트 같은 걸 눌러주시고요. 아, 네.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동안 IFS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좀 궁금하신 거나 더 알고 싶으신 것을 물어보시고 싶으시면 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부분일까요?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제가 실명을 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지금 성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마이크를 켜시고 지금 참여한 스피커 요청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누구나 스피커로 요청하실 수 있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그 스피커로 좀 손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어떠신가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으신가 봐요.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극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볼까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다들 좀 하트를 눌러주세요. 아, 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젤라 선생님도.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양극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잠깐 참가하신 선생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양극화를 어떻게 다루는지라는 것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양극화라는 게 사실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잘 발생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지금 참가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상담을 할 때, 나 말고 상담을 할 때도 나는 이런 걸 내담자에게서 발견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손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트를 눌러주세요. 나는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서도 그런 양극화를 발견한 적이 있다. 네, 아직, 한 분 있으시네요. 네, 키아라님. 네, 잠깐 어떤 거였는지 조금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양극화였는지? 네, 괜찮으시면 잠깐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세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고요. 어떤 양극화였는지 관찰하신 것만 알려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보이스룸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도 치고 그런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아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아마 목소리 내는 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키아라님? 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유, 네네. 부르셨구나. 네. 양극화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내담자 중에 한 분이, 네. 어, 인적사항은 빼고요. 네, 네.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혐오감? 네. 사람들은 다 선천적으로 악하다. 음. 그리고 다 이제 타인을 이용하려고 한다. 다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음.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내면에 있어서 네. 이게 양극화의 말씀하신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너무나 사람을 믿기 힘들어하고 혐오할 정도로 '사람은 믿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느끼고 있고, 다른 한 부분은 그런데도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 사고 사랑도 갈구하고 이렇게 뭔가가 나눠져 있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선생님?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이런 예가 있으실 것 같아요. 키아라님,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키아라님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나는 내 남자 중에 이런 양극화를 조금 발견해 봤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잠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내 남자에게서 뭔가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두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번 손을 들어 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아이고. 네. 수락이 되는데.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담자가 음. 이제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었는데요. 네. 조금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잘 들리나요? 네, 저 아주 잘 들립니다. 예, 기간이 좀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담자가 네. 이제 음. 마음속에 네. 더 쉬어도 돼 하는 마음과 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더 길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음. 그런 불안한 마음, 음. 이게 음. 이런 거를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음. 양극화의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더 쉬어도 되지.' 이러고, 또 한 부분은 '나 쉬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그런 두 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김 선생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실명을 다 안 부르려고요. 네. 마이크를 켜시고 지금 들어와 계신데 예를 조금 잠깐 설명해 주시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떤 양극화의 사례를 경험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양극화 개념은 음.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얼마 전에 네. 상담을 할 때, 네. 음, 내담자가, 음.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음.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음. 제가 좀 알아주려고 이렇게 태도를 보이면 음. 거부하는, 음. 음. 약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네. 또 얘기하려니까 음. 어, 뭔가 얘기를 못 하겠는 음. 마음.
네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네. 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다른 한 부분은 얘기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고, 네, 그게 음, 동시에 있어서 네.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네, 너무 좋은 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담자 자신 안에도 있기도 하지만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너무 좋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 선생님들 지금 세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방식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양극화가 얼마나 그러니까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양극화라는 건 우리 안에 있기 쉬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IFS 관점에서 볼 때 양극화란 부분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양쪽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거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양극화된 것이 두 개의 각각의 부분이 아니라 팀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유 선생님 예를 들어보면 직장을 조금 더 쉬어도 돼 라는 팀은 그러니까 돈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직장도 알아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화도 내게 하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팀을 이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직장을 내가 이렇게 그만둬도 되나, 빨리 찾아봐도 되나 하는 부분은 또 팀을 이루고 뭔가 그러니까 뭐 구직공고나면 계속 더 찾게 한다던가 돈을 아낀다던가 아니면 밤에도 잠을 못 자게 한다던가 이렇게 여러 부분이 또 팀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자, 지금 이야기에서 이해가 되시면 조금 하트를 눌러보실래요? 이게 팀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네네네. 자,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다루는지라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미니 데모 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미니 데모를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걸 우리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다음 얘기를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지난 시간에 미니 데모를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자, 얘기하실 분. 이게 자꾸 한 시간 끊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더 나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경험하셨던 미니 데모를 보신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유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같이 들어와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음, 어떤 것이 조금 양극화에 대해서 더 이해되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정확하게 제가 그게 생각은 잘 안 나는데요. 네.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거는 이 양극화의 뿌리가 동일한 뿌리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랄까 할까요? 그게 그렇죠. 양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결국 그렇죠. 이렇게 탐색을 해 들어가면 결국 같은 문제에서 음.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그거가 음. 기억에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이런 사례였거든요. 한쪽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한쪽은 직장을 그만두려니까 내 정체성도 그렇고, 여기서 쌓아왔던 내 관계도 그렇고, 이걸 직장을, 상담실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셨는데, 두 개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관계에 대해서 뭔가 더 연결되고 싶고, 그런 면에서 내가 쌓아왔던 관계가 있는데 또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양쪽이 양극화된 것이 똑같다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때, 그러니까 양쪽에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두 부분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될 때, 결국 이런 양극화를 다루게 되려면, 저희가 해결을 하려면, 관건이란 양쪽이 보호하고 있는 추방자를 저희가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결국은 종식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어주신 선생님 한 분 중에 상담에서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도 하고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게 이런 거죠. 상담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러는지 또는 상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러는지 양쪽에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에 두려움을 찾아가다 보면 뭔가가 양쪽의 부분이 다 보호하고 있는 추방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 추방자를 결국 만나기 위해서 양극화된 두 부분을 조금씩 양쪽을 알아가고 양쪽에게 작업 허락을 받아서 추방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결국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IFS에서 접근해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양쪽 양극화된 부분에게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방식이 지난 시간에 제가 미니 데모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몸에서 양극화된 두 부분을 찾거나 또는 비내자 기법으로 양쪽을 나눠서 양극화된 부분을 나눠 놓거나 하여튼 두 개를 갈라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갈라놓고 양쪽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양쪽에게 각각 내담자가 참사 상태에서 부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분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부분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기 싫어하는 부분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양쪽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양쪽에게 모두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담자가 양쪽에게 공감하고 양쪽이 어떤 의도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양쪽 부분에게 관계를 쌓도록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양쪽 부분이 보호하고 있는 게 뭔지라는 걸 각각 들어보고 그 추방자를 만나기 위해서 양쪽 부분에게 작업 허락을 받고 추방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IFS에서 말하고 있는 보호자와 추방자 개념인데요. 결국 이 양쪽의 양극화된 부분은 같은 추방자 하나를 보호하고 있는 두 개의 다른 보호자일 수 있거든요. 다만 목소리를 내는 방향, 서로 쓰고 있는 전략, 대응하는 보호하는 방식이 상반된 두 개의 양극화된 보호자인 것이죠. 그래서 양극화된 보호자 두 부분에게 추방자를 만나고 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돼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희망을 갖도록 해서 양쪽에게 작업 허락을 받고 추방자를 다루는 것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양극화된 부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하나의 추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더 혼란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지라는 걸 내담자가 참자 상태에서 듣도록 하고 양쪽의 관계를 쌓고 그리고 양쪽에게 작업 허락을 받고 그런 다음 추방자의 작업을 통해서 양쪽이 그렇게 추방을 심하게 추방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듣고 나면 양극화가 해소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부부 상담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부 상담에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장애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런 거를 더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어, 저희 아이가 이제 아스퍼거 장애였다라 말씀드렸는데, 아스퍼거 장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장애 아이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시킬 거냐, 또는 그냥 일반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아이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할 거냐에 대해서 두 개의 상반된 교육관, 양육관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부모는 아이를 따뜻하고 사랑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돼. 근데 다른 편 부모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을 줘야 돼가 엄마라면 아빠는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지. 아이를 그러다가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면 어떡해. 아이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도 해야지. 훈육도 해야지.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부부 상담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도 다른 상반된 전략을 쓰는 부부가 상담에 오는 것처럼 같은 추방자를 잘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같은 목표가 있어도 다른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두 개의 부분이 부부 상담처럼 오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IFS 치료가 마음 안의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함께 있는 것을 가족 상담을 하듯이 다뤄나가는 것이 IFS 치료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아마 양극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어떤 마음이 드시는 게 있다면 우리 조금 마음 나누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어떤 게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자, 지금 참여와서 지금 스피커 켜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늦게 들어오신 또는 스피커 안 켜고 계신 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양극화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떠세요? 양극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음, 그냥 보호자가 하나로만 아니고 네. 이렇게 양극화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이 보호자가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대한 사실은 심층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추방자가 생겨나고 난 다음 추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나요, 유 선생님? 예, 네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추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보호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보호 전략이 동시에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 안에 가장 크게 있는 보호자 중에 하나는 "너는 태어나서는 안 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큰 추방자가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호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 주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보호자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보호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보호자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보호자는 그 반면에 제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차라리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너가 뭔가 네 에너지를 비축해서 너가 나중에 뭔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상황에서만 뭔가를 해. 라고 하는 것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추방자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추방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여러 전략을 만드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생존이라는 것에 특히나 더 연관이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든 생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저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존 방식이란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보호 전략을 갖는 보호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유 선생님?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예.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 그 사람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구나. 뭐, 그리고 또 저희 치료하는 사람 상담사가 이런 보호자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보호자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IFS 치료를 배우면서 제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어떤 것도 이상하거나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IFS 치료를 기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나의 상담자로서의 역량, capacity 또는 나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하별 내담자들이 다 있거든요. 뭐 전생을 봤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뭐 어떤 나쁜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뭐 별하별 얘기를 다 하는데 IFS 관점에서 보자면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걸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드러나는 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일 뿐이고 인간이 보이는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셀프 상태에서 보자면 그거는 그냥 부분이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게 맞다, 저거는 틀리다. 그런 진단적이고 평가적이고 뭔가 확증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내담자 안에는 벌어질 수 있고 특히 그것이 고통을 많이 경험한 내담자라면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생존 전략을 갖는 부분들이 당연히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이상하거나 어느 것도 잘못된 건 없어요. 저는 뭐 별의별 내담자들을 다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전화로 상담을 했던 건데요. 어 뭐 전화로 하니까 별의별 상담이 더 들어왔었는데 엄마하고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기를 더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엄마와의 성관계를 하게 됐고 엄마와의 성관계를 자기도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즐기고 있다고.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둘이만 살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런 상담 케이스 중에 어떤 것들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어떤 성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자기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거 아닌데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으신 분은 한번 하트를 눌러봐 주실래요? 네. 지금 3분 정도가 계시네요. 제가 이거를 저는 섹스 세라피스트 과정도 이제 미국에서 에이섹이라고 하는 섹스 세라피스트 과정이 있거든요. 그쪽 섹스 세라피스트 과정을 이제 제가 수료를 해서 그쪽에서 케이스 발표를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인간의 정신 세계가 그렇게 저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어떤 것도 마음 세계에서는 생겨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 기준에서는 어떻게 저런 양극화가 되냐, 어떻게 저런 부분이 생기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오픈 마인디드 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IFS 치료다라고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IFS 치료 오늘 양극화에 대한 걸 조금 더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잠시 마음을 조금 체크하시고 좀 정결을 할까요? 자, 잠시 필요하시다면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시고 잠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자신의 호흡에 잠시 집중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나의 몸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나의 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나의 마음도 살펴봅니다. 내 몸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타나는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단지 알고 있는 것이든 내 안에 있는 부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말해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있고 소중한 나의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알려줘 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다 알진 못하지만 내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너희들을 언젠가는 더 알아갈 거라고. 모든 부분들에게 나의 따뜻한 호흡, 나의 숨을 골고루 나눠준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봅니다. 그 가운데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선생님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짤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